안녕하세요. 올오버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저희가 3주차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키커들이 빛났던 한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내셔널 타이튼드 데이가 10월 25일, 그러니까 제 생일, 뭐 이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내셔널 타이튼드 데이가 10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내셔널 키커 데이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정말 키커들이 맹활약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키커들이 빛났다는 거는 그만큼 좀 접전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 3주가 지났는데 좀 버릴 경기가 없다? 그러니까 좀 원사이드한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정말 그 경기 막판까지 승패를 알 수 없는 아주 명승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버릴 경기가 또 없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였던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 이제 24대 9로 팬서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기 전부터 조금 많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휴스턴은 이제 테일러가 이제 IR 리스트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날 경기 나올 수가 없었고, 뭐 팬서스는 앞선 두 경기에서 뭐 공격이면 공격, 뭐 수비면 수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뭐 팬서스의 우세가 좀 예상이 됐고 실제 결과도 이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이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던 캐롤라이나 팬서스인데 문제는 역시나 크리스찬 맥카프리입니다. 이날도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를 좀 이 공격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던 팬서스였는데 저희가 이제 1주차와 2주차 때 좀 우려를 했던 대로 결국은 이 시즌 초반에 좀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한 달 정도는 좀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 두 경기에서 맥카프리가 총 59번의 터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었는데 사실 1위는 이제 테네시의 데릭 헨리였어요. 네. 근데 이제 헨리 같은 경우는 좀 사람의 어떤 뭐 피지컬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네. 일단. 네. 그래서 헨리는 이제 워낙 강철 체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큰 탈이 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맥카프리는 또 지난 시즌 이제 큰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팬서스가 좀 과도하게 맥카프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 이날 경기 이제 2쿼터 중에 이제 러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선 두 경기의 많은 캐리와 이번 햄스트링 부상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느냐고 뭐 저희가 수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원인이 됐으리라 이렇게 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부상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 터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팀과의 터치가 없이 뛰어가다가 이제 다리를 한번 저는 듯한 그런 동작이 나왔었는데 그런 걸 살펴보면 이게 부상이 이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많은 캐리를 가져갔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맥카프리가 빠진 이후에 신인 이제 추바 허바드라는 선수가 이제 맥카프리의 역할을 대신하기는 했는데 사실 뭐 오픈 상황에서 이 짧은 패스를 놓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포스 앤 원에서 고포릿을 좀 맡겨봤는데 뭐 1야드 전진이 안 된다거나 네. 사실 뭐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달간 이 허바드가 이제 팬서스에게는 가장 중요한 또 잘해줘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맥카프리뿐만 아니라 지금 제이시 혼 선수도 부상으로 이탈을 했는데 이 선수는 이제 발 쪽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리스프랑 관절이 이제 골절이 됐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의사분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복합적인 골절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수술 후에 회복하는 기간도 꽤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이시온 선수가 올 시즌 내에 돌아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달 혹은 이제 시즌 아웃까지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이 제이시온도 상대 선수와의 컨택이 없이 이제 커버리지를 하는 과정에서 스텝이 꼬이면서 이제 넘어졌는데 그게 좀 불운하게도 부상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선수도 넘어지자마자 뭐 다급하게 이제 의료진을 호출할 정도로 좀 큰 부상을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중요한 피스가 공격과 수비에서 하나씩 빠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면 공격 쪽에서 이제 샘 다놀드 선수의 어떤 어깨가 훨씬 더 무거워지는 상황이 아니냐. 사실상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에게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샘 다놀드가
본인이 스텝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좀 몰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노일드가 유니폼을 갈아입고 이제 행복 풋볼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좋은 친구가 좀 사라졌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DJ 무어나 로비 앤더슨 같은 리시버들을 활용해서 자신이 좀 주도적으로 이제 공격을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적어도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DJ 무어에게 8번의 캐치, 126야드를 연결하면서 뭐 그것이 어느 정도 원활히 되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날 상대가 휴스턴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되고 다노일드가 앞으로 맥카프리가 없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수비에서도 제이스 이온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일단 리처드 셔먼 선수가 시장에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펜서스가 사실 지금 3경기만 놓고 보면 거의 리그에서 탑을 달리는 이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물론 뭐 상대가 조금 약한 상대들이 섞여 있기는 했지만 예. 최근에 이제 펜서스가 수비 선수들을 드래프트 높은 라운드에서 많이 뽑았는데 그게 좀 잘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샤크 톰슨이 15년 1라운드, 데릭 브라운이 20시즌 1라운드, 브라이언 번즈가 19시즌 1라운드인데 이 선수들이 이제 프런트 세븐에서 아주 뭐 핵심 피스들이고 세컨더리도 18년 2라운드 단테 잭슨, 제레미 친이 20시즌 2라운드 이제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제이시온이 이번 시즌 1라운드로 들어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펜서스가 키클리가 빠진 이후에 이 젊은 선수들로 이제 수비를 아주 빠르게 재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세인츠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까지 이 팀들이 강팀이라고 보긴 어렵고 세인츠 역시도 지금 하락세에 좀 접어든 팀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가 이제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댈러스와의 경기예요. 그래서 뭐 펜서스 수비가 좀 진정한 시험 무대에 오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설령 뭐 앞선 3경기만큼은 위력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펜서스가 이번 시즌 스케줄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3위의 스케줄을 소화할 뿐 아니라 이제 각 컨퍼런스별로 한 지구의 팀을 모두 만나잖아요. 근데 그게 AFC 이스트, NFC 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전력이 약해져 있는 지구들을 많이 상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펜서스가 와일드 카드 정도를 얻는 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어쨌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구의 라이벌들 간의 성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NFC 이스트와 AFC 이스트 사실상 댈러스 카우보이스랑 버팔로 빌스 제외하면 다 약팀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정 자체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휴스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뭐 결국에는 이 경기에 이제 데이비스 밀스 이 신인 쿼터백이 선발 데뷔전을 치른 것이 뭐 가장 큰 이슈였어요. 네. 일단 이제 데빈 밀스가 나오긴 했는데 나오기만 했습니다. 뭐 사실 턴오버가 없기는 했고 또 하나의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하기는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펜서스의 강한 수비를 넘어설 만한 뭐 위력이나 폭발력은 보이지 않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 이날 이제 경기장에 가족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터치다운 패스가 나왔을 때 뭐 가족들이 아주 기뻐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뭐 그 정도 좀 뭐 성과를 거둔 것을 좀 위안거리로 삼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어쨌든 올 시즌 3라운드에 드래프트가 됐던 선수고 이 팀의 기대치도 그리고 이제 어떤 선수 본인의 어떤 그 몸 상태 혹은 이제 이 팀에 녹아들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여부는 사실 아니다 쪽에 가깝거든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선수가 뭐 이 경기에서 사실 크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워낙 갑작스럽게 들어가게 됐고 그런 만큼 이제 준비도 잘 되지 않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해준 것만 해도 뭐 일단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겠죠. 뭐 브랜든 쿡스에게 이제 110야드 이상 던져줬고 뭐 사실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좀 너무 미미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신인 쿼터백이 나오는 경기에서는 러닝백들이 좀 제 역할을 해준다면 이제 쿼터백도 좀 마음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외인 구단 러닝백 3인방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던 마크 잉그램, 필립 린지, 데이빗 존슨 이 세 선수가 뭐 돌아가면서 나왔는데 15번의 러싱 시도에 37야드로
뭐 철저히 지워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셋이 합쳐서 1인분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스에게는 좀 험난한 선발 데뷔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부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제 31대 19로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진짜 카일러 머리 선수가 물이 올랐어요. 카일러 머리가 이날도 이제 34번의 패스 시도 중에 단 6번을 제외한 모든 패스를 이제 성공을 했고 네. 뭐 300야드 이상 던졌고 또 러싱 터치다운까지 하나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잭슨빌을 상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뭐 서드다운 컨버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뭐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충분한 활약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첫 3주 동안의 경기만 놓고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가 MVP 후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머리가 너무 지나치게 홉킨스에 좀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경기에는 론델 무어에게 좀 많은 이제 패스를 던졌고 이번 경기에서는 AJ 그린과 크리스찬 커크에게 이제 100야드 이상의 패스를 연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홉킨스 이외에 다른 어떤 선택지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 이제 머리가 그런 이제 길을 좀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애리조나의 공격력이 많이 올라왔고 수비는 원래 그래도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올 시즌 이제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까지 더해지면서 수비도 한층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공수양면에서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라는 평가가 현재까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백이 조금 약하다는 평가인데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제임스 코너가 뭐 야드로는 인상적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2개의 터치다운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애리조나가 지금 레드존에서 보면 카일러 머리가 발로 뛸 수도 있고 뭐 홉킨스에게 던질 수도 있고 또 이런 이제 제임스 코너 같은 좀 힘을 갖춘 선수에게 뭐 러싱 공격을 시킬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지금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애리조나를 상대하는 팀들은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최장거리 필드골 성공 기록을 갖고 있었던 맷 프레이터가 그 기록을 연장하는 그런 필드골을 시도를 했습니다. 정말 대기록에 도전을 했는데 대기록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프레이터의 것은 아니었어요. 뭐 저희가 뒤이어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저스틴 터커가 또 이제 새 역사를 썼고 네. 사실 이 전반 끝날 때 이제 카디널스가 68야드 필드골 시도를 뭐 한 것은 뭐 반격을 당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했겠지만 이게 놀랍게도 이 자말 에그뉴에게 이제 한 방을 먹고 말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기록은 사실 두 가지 의미였어요. 저스틴 터커도 있었지만 이날 이제 자말 에그뉴 선수가 109야드짜리 킹 리턴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2007년에 안토니오 크로마티 그리고 2013년에 코데럴 패터슨에 이어서 세 번째로 109야드짜리 킹 리턴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기록할 수 있는 최장거리잖아요. 더 이상은 없어요. 사실 전반 막판이 이렇게 애리조나 입장에서 좀 찝찝하게 끝났고 잭슨빌 입장에서는 좀 시즌 전체의 어떤 우울했던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이제 그런 좀 터닝 포인트가 될 것만 같은 아주 그런 좀 극적인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좀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졌는데 실제로 이제 후반에 제임스 로빈슨이 좀 살아나면서 이제 상대를 좀 압박할 때만 해도 이거 잭슨빌이 정말 이변을 일으키고 첫 승을 기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3쿼터 초반에 카일러 머리 선수 인터셉션도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쿼터 3분을 남긴 시점에서 19대 10 잭슨빌이 이제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잭슨빌이 좀 불안했던 거는 여기서 이제 키커 조슈 램버가 2번이나 엑스트라 포인트를 놓치면서 상대에게 좀 틈을 줬던 점. 이것이 좀 결과적으로는 이제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고 말았어요. 네. 뭐 어쨌든 이 끌려가긴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인터셉션을 던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중심을 잃지 않고 다시 이제 경기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 역시는 이제 카디널스가 이제 강팀이 됐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되게 흔들렸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이제 역전승을 가져올 수 있었다. 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은 상대가 뭐 제규어스였던 것도 크게 한 몫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잭슨빌 코칭 스태프가 정말 좀 바보 같은 플레이 콜링을 하면서 이 좀 들끓었던 어떤 홈 팬들 그다음에 선수단의 분위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고 말았는데
사실 그 3쿼터 막판에 어설픈 트릭 플레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플립 플리커? 네.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이 3쿼터에 애리조나의 러싱 디펜스가 무너지면서 제임스 로빈슨을 전혀 제어하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통할 때는 사실 계속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알고도 못 막는 수준으로 이제 제임스 로빈슨이 뭐 전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로렌스에게 패싱을 시키거나 또 더욱이 이런 트릭 플레이는 뭐 굳이 시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일종의 뭐 명장병이 좀 발현이 된 것인지 이제 로렌스에게 뭐 플리플리커를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이제이 와트에게 로렌스가 압박을 받았고 이제 그 상황에서 로렌스가 좀 집중력을 잃고 던진 패스가 바이런 머피에게 이제 잡히면서 오히려 역전 픽식스로 돌아오고 말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경기 해설을 맡았던 해설가 아킵 탈립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Why? For what? 이거 왜 이렇게 하는? 도대체 뭘 위해 하는 거냐? 이 세 마디가 좀 뭐 잭슨빌 팬들 그다음에 이제 이 경기를 보고 있던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좀 가장 잘 대변한 이제 해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구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김선우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마운드 위에 섰을 때 타자들과의 승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수들은 타자들이 못 치는 공을 던지고 싶대요. 방망이 안 맞는 공을 던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을 타자가 못 친다, 못 건드렸다, 그러면 그 공을 또 던지고 싶대요. 그런 것처럼 러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못 막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가야 되지, 어설프게 다른 거 던지다가 한복판에 몰려가지고 홈런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날 경기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 데럴 베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그 콜을 했고, 근데 이제 어반 마이어도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이제 들었지만 바꾸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승인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뭐 어반 마이어는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 콜링을 장려하기 때문에 뭐 그 콜에 대해서도 뭐 이견을 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프리시즌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분명히 결과를 내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되는 이제 정규 시즌이고, 또 잭슨빌이 뭐 2연승을 달리면서 좀 여유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든 뭐 첫 승을 하기 위해 뭐 자말 에그뉴 같은 선수들이 정말 분전을 해주고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이런 코칭 스태프가 좀 이해되지 않는 플레이 콜링을 좀 망친다. 이제 분명히 좀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어반 마이어에 대한 얘기를 시즌 전에 조금 했었던 것 같은데, 어반 마이어가 이제 NFL 무대에 와서 피트 캐롤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닉 세이반이 될 것이냐, 이 어떤 길을 가겠느냐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닉 세이반 쪽으로 좀 기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반 마이어가 워낙 또 주목을 많이 받는 감독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 패배에 언론의 집중포화도 더 많이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반 마이어 감독이 좀 어떤 식으로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로렌스도 지금 이제 4쿼터에 또 좀 황당한 턴오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패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뒤로 빼는데 그 동료의 몸에 맞고 그 공이 이제 펌블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추격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좀 모두가 잃고 말았다. 이제 그렇게 좀 적어왔는데, 지금 로렌스가 3경기 연속 멀티 인터셉션을 당하고 있고 총 7개예요. 그래서 지금 제츠에 있는 잭 윌슨과 이 트레버 로렌스, 이번 시즌 이제 전체 1번 픽, 2번 픽 쿼터백들이 이제 초반에 아주 순환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죠. 굉장히 많았고, 이제 기대치를 생각을 한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고 있다라고는 결코 얘기할 수 없는데, 일단 1주차와 2주차, 3주차의 어떤 모습들을 좀 뜯어봤을 때 이게 미미하지만 조금씩은 리그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제일 좋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4주차 더스데이 나잇 풋볼에서 이제 조버로우와 또 재대결을 펼칠 예정인데, 거기서 과연 첫 승을 할 수 있을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카일러 머리의 그 셀러브레이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러싱 터치다운을 하고 나서 이렇게 뭐랄까 정자세로 앉아서 뭐 이런 약간 좀 돌을 닦는 듯한 가부좌를 모습? 튼다 예, 그러죠? 예, 뭐 그런 이제 손동작을 뭐 이번 시즌 내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카일러 머리가 가장 좋아하는 브루스 리를 오마주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머리가 하고 있는
그 다리 보호대를 이제 클로즈업해서 보면 브루스리의 이제 실루엣이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칼러 머리가 루키 오브 더 이어를 받았던 그 시상식에서도 브루스리 이제 모양의 뭐 펜던트를 하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자신의 팬심을 좀 드러내는 이제 그런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굉장히 좀 흥미로운 셀레브레이션까지 굉장히 좀 시선을 많이 끌고 있는 카일러 머리인데 이 한국 팬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실 만한 그런 소식이 하나 있죠. 그 경기 시작할 때 그 자막으로 나왔는데 뭐 카일러 머리에 대한 뭐 재밌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현지 방송사가 이제 뭐 자막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카일러 머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어머니가 해준 이제 한국식 치킨 요리다. 뭐 이렇게 이제 적혀 있었고 뭐 현지 중계진도 뭐 그 코리안 스타일의 치킨의 어떤 맛있음에 대해서 뭐 좀 토론을 하는 또 그런 이제 장면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식 치킨은 못 참죠. 한국 와서 이거 먹어보면 무조건 다시 찾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이 류현진 선수와 그 동료들 있잖아요. 한국식 BBQ도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치킨 먹고 뿅 가가지고 아 다음번에 날 빼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도 이제 굉장히 세계에 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네. 또 이런 뭐 치킨 같은 음식도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아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신시내티 벵갈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제 24대 10으로 벵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와 진짜 이날 조버로 선수가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좀 압박을 받았을 때 버로우가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경기는 신시내티가 양쪽 트렌치에서 모두 좀 스틸러스를 압도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버로우도 좀 편안하게 경기를 했고 이제 우리가 알던 버로우의 좀 실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부분에서 이제 TJ 왓 선수의 결정이 좀 결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피츠버그가 지금 단 한 번의 쿼터백 히트나 색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리그에서 75경기 연속 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또 NFL 기록이기도 했는데 이 이제 기록 행진도 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조보로 선수는 정말 편안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가 있었는데 이날 물론 이제 인터셉션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LSU에서 보여줬던 그 마지막 시즌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번밖에 패스 시도를 하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뭐 딥볼들을 이제 여러 차례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영혼의 파트너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말 체이스와의 호흡이 정말 좋은데 사실 그 전반 마지막 드라이브 그 딥볼을 보면 저는 이제 패스가 조금 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말 체이스가 이제 수비 뒤에 있다가 그거를 정말 순간적인 스피드로 따라잡더니 팔을 쭉 뻗어서 잡아내는 네. 이제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사실 타일러 보이드도 그 터치다운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대 태클을 받았음에도 뭐 그거를 이제 끄떡없이 이겨내고 또 엔드존으로 돌진하는 뭐 그런 모습들도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러닝백 조 믹슨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팀의 승리에 기여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손에 기름을 바르고 나왔는지 그렇게 드랍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와이드 리시버, 러닝백, 타이트엔드 할 것 없이 고르게 정말 드랍을 하면서 경기까지 던졌습니다. 이제 현지 기사에 따르면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드랍을 이 피츠버그의 뭐 리시빙 크루들이 좀 했다고 하고 네. 사실 저는 이제 오펜시브 라인의 좀 문제에 대해서 적어왔어요. 그래서 뭐 빅벤을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했죠. 뭐 4개의 색 7번의 쿼터백 히트를 당했으니까 뭐 빅벤에게 좀 미안한 경기력이었고 그 외에도 이 5번의 선발 선수가 모두 페널티를 범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센터 캔드릭 그린이나 라이트 태클 오코라포는 또 이제 부상으로 이제 중도에 교체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뭐 스틸러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좀 이번 시즌 계속 걱정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기에서의 또 부진한 경기력 그리고 또 추가적인 부상 선수의 발생 뭐 앞으로도 더 험난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빅벤에 대한 평가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건 맞는데 퍼포먼스가 옛날 같지 않은 것도 같은데 이게 지금 와이드 리시버들 그리고 러닝백 타이트엔드가 계속해서 드랍을 하고 있고 이게 이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1주차, 2주차 때도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거기다가 오라인이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빅벤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벤은 이번 경기에서 좀 스타일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닝백 지금 나지 해리스에게 무려 19번의 패스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짧은 패스로 좀 경기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뭐 그게 결과적으로 뭐 잘 되지 않았고 빅벤이 사실 커리어를 보면 이제 이 딥볼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쿼터백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나이도 들었고 또 자기가 그렇게 잘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제 생존을 하려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스틸러스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부진한 데다가 부상까지 겹쳐서 어쨌든 향후의 어떤 이 올 시즌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신시내티 벵갈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한숨을 돌렸습니다. 사실 지난주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패한 이후에 현지 언론에서는 이제 잭 테일러 감독에 대한 좀 회의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신시내티가 조버로우와 자말 체이스 이 LSU 커넥션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LSU 시절에 이 선수들을 지도했던 그리고 이제 지금은 펜서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는 조 브레디를 이제 새로운 벵갈스의 감독으로 데려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여론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 지구 라이벌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좀 그런 어떤 잭 텔러에 대한 불만 여론이 좀 진화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입니다. 25대 16으로 이제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지구 우승을 목표로 하는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 일단 테네시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는 이 무승 3패로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됐고 테네시 타이탄스는 2승 1패로 이제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지구 내 나머지 두 팀이 지금 텍산스랑 제규어스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올 시즌 이제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사실상 어떤 지구 선두를 결정하는 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들인데 이 경기에서 일단 콜츠가 경기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테네시가 어쩌면 이 8개 지구 중에 가장 빨리 좀 지구 우승을 확정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워낙 두 팀이 약하고 콜츠는 뭐 100% 전력이라면 이제 강팀이지만 지금 시즌 초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좀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기의 승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가 뭐 야구에서 뭐 한 경기에서 병사타를 3개를 치면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격언이 있다면 그렇죠. 사실 풋볼은 또 턴오버 노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경기에서 3개 정도의 턴오버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뭐 그 팀이 경기를 가져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는 네.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는 놀랍게도 이 3개의 턴오버를 범했던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뭐 간간히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병살 3개 치고 4개 치는 애도 이기는 팀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경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저는 테너힐이 그래도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날 이제 최소한 1개의 캐치를 만들어낸 선수가 9명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리시버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공격을 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AJ 브라운이 지금 좀 뭐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테너힐이 지금 뭐 AJ 브라운이나 훌리오 존스에게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존스가 다음 주에 못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새로운 타겟책을 좀 찾은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이날 이제 인터셉션이 2개가 있었습니다. 2개가 있긴 했지만 사실상 테너힐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체스터 로저스에게 가는 패스는 좀 운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봐야겠죠. 뭐 저는 이제 테네시의 수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공격진에서 턴오버가 3개 있었지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후반전에 있었던 결정적인 레드존 수비 2번 여기서 좀 타이탄스가 우세를 가져갔던 게 좀 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후반 첫 드라이브에서 이제 퍼스트 앤 골 상황까지 몰렸는데 카슨 웬츠의 패스를 3번 연속 막아내면서 필드골로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쿼터 중반에 이제 나이마인즈에게 좀 빅플레이를 허용하면서 다시 한번 좀 추격을 당할 위기였는데 여기서 카슨 웬츠의 패스 2번 실패, 그다음에 이제 러싱 플레이에서는 2야드 전진만 내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터치다운 대신 필드골로 이 수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 뭐 레드존 수비나 뭐 서드다운 컨버전 수비 이런 점들에서 좀 약점을 드러냈던 타이탄스였는데 적어도 이 경기에서만큼은 이제 콜츠를 아주 잘 막아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타이탄스가 수비도 좋았고
그리고 턴오버가 3개가 있었지만 그걸 극복해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공격에서의 좋은 모습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저는 콜츠가 자멸한 경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날 경기를 앞두고 카슨 웬츠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의문이 굉장히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날 선발로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기사들을 통해서 보니까 실제 일요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카슨 웬츠가 선발로 나설지 확실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콜츠가 이제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카슨 웬츠를 선발로 내세울 것인가 아니면 백업인 브랜 헌들리나 아니면 제이콥 이슨을 선발로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했다고 하는데 뭐 결국은 이제 건강한 브랜 헌들리, 제이콥 이슨보다는 이 건강하지 않은 카슨 웬츠가 더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겠죠. 근데 사실 시즌은 길잖아요. 그리고 이 경기만 치르고 나면 시즌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뭐 17주차 내지는 18주차 이 경기를 지면 포스트 시즌 탈락, 이기면 진출 이런 경기라고 하면 이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경기라고 하면 이런 결정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날만 하고 이제 풋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아직 시즌은 3주밖에 치르지 않았고 나머지 14경기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상이 더 심해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추가적으로 부상을 입어서 만약에 시즌에 아웃이 됐더라고 한다면 그럼 시즌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경기를 카슨 웬츠를 넣어서 이겼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사실 이 경기를 내줄 건 내주고 웬츠를 빨리 건강하게 회복을 시켜서 컨디션을 100%에 가깝게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 주들 경기부터 어쨌든 똑같은 한 경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웬츠 선수를 빨리 건강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저는 메이저리그 중계를 어쨌든 하다 보니까 그런 팀들과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올 시즌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저스만 만나면 그렇게 진심인데 다저스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에게 엄청나게 패배를 하면서 지금 5할도 못 맞추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라이벌들 간의 어떤 그 대결도 중요하지만 콜츠도 시즌이 중요하지 한 경기로 결판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너무 무리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콜츠가 이번 상대가 하필 테네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2패로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웬츠를 보호할 만한 여유가 좀 없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카슨 웬츠가 이제 양쪽 발목이 다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뭐 다 소화하기는 했는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스크램블링 같은 거를 이제 완전히 배제하고 이제 순전히 자신의 어떤 어깨에만 의지를 해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러싱 야드를 뭐 기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상대 압박이 있을 때는 이제 포켓 밖으로 나와서 좀 뭐 플레이를 연장하고 리시버가 열릴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웬치 지금 발목이 좋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웬치가 지금 10번이나 쿼터백 히트를 당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좀 뭐 공격에서 좀 파괴력을 내기가 어려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이게 카슨 웬츠 선수가 일단 건강하지 않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콜츠가 이 선수를 영입을 했을 때 부상에 대한 이 우려가 아직 깨끗하게 씻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그 부상을 대비를 해서 브렛 헌들리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쿼터백을 백업으로 앉혔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브리셋은 너무 좀 몸값이 비쌌기 때문에 좀 데리고 있기 어렵다 하더라도 뭐 좀 다른 조금 더 이제 경험 있고 좀 클래스 있는 백업 선수를 좀 영입을 하지 않은 점은 이제 분명히 좀 아쉬웠다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브리셋을 써봤는데 아니라는 건 알았잖아요. 아니라는 건 알았으면 이 선수를 그래도 백업으로는 잡아둘 수 있지 않았을까. 어차피 브리셋이 주전으로 갈 팀은 없었잖아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선수를 잡아두는 게 저는 최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브렛 헌들리 선수가 정말 열심히 떠돌아다니면서 백업 쿼터백으로는 많이 있었지만 선발로 경기를 치른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 시즌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플랜 B를 맡긴다라는 건
너무 큰 도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콜츠는 뭐 앞으로도 이제 웬츠의 계속 뭐 부상 리포트를 보면서 좀 조마조마한 경기를 치러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번 시즌 이제 콜츠의 경기들을 보면 저는 이 레드존에서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그게 좀 계속 반복적으로 좀 보였거든요. 예. 사실 지난 램스와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한 가지만 이유를 꼽아보자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믿고 던질 만한 넘버원 옵션 혹은 공을 확실하게 넘겨줄 만한 뭐 넘버원 러닝백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린베이 패커스 같은 경우는 에런 로저스와 다반테 아담스 콤비가 있고 뭐 칩스는 마홈스가 뭐 켈시나 힐에게 던져주면 되는데 뭐 또 타이탄스는 이제 데릭 헨리에게 공을 주면 되죠. 근데 과연 콜츠에는 그런 자원이 있는가? 근데 이제 냉정하게는 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에이스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사실 T.Y. 힐튼이 좀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계속 부상 때문에 경기 출전 자체가 힘들고 나오더라도 좀 분명히 폼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선수들을 보면 뭐 조나단 테일러나 뭐 나임 하인즈, 마이클 피트맨, 잭 파스칼 뭐 나쁜 선수냐고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B 플러스 A 마이너스 정도의 선수들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앞서 얘기했던 뭐 패커스나 뭐 칩스 이런 팀들의 어떤 엘리트 플레이어가 없는 것이 이제 콜츠가 전체적으로 탄탄한 로스터를 보유하고도 좀 승리를 추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승 없이 3패로 이 시즌을 시작하게 된 콜츠인데 이날 또 퀸튼 넬슨 선수가 2쿼터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아웃이 됐습니다. 발목 부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뭐 하이 앵클 스프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행히 골절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이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콜츠에게는 정말 더할 수 없는 악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카슨 웬츠도 그렇고 퀸튼 넬슨도 그렇고 시즌을 앞두고 이제 수술을 했던 선수들이에요. 근데 좀 과연 개막전에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두 선수 모두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결국에는 팀도 지금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이 두 선수 모두 또 3경기 만에 조금씩 이제 경미한 부상들을 입게 됐기 때문에 콜츠에게는 좀 험난한 뭐 시간들이 남은 것 같고 지금 2011 시즌 이후에 처음으로 3패로 시즌을 출발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다음 주 마이애미, 그 다음 주 볼티모어를 만나는 일정인데 뭐 어느 팀 하나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